이런 수준은 처음이라. 엔화가 미쳤어요. 이 말이 여러분 사실일까요? 일단 이걸 먼저 한번 보시죠. 1년 11개월 사이에 엔달러 환율이 얼마나 하락했을까요? 보시는 것처럼 47%나 하락했습니다. 야, 장난 아니게 하락했죠. 예, 진짜 엔화가 미쳤다는 말이 틀리는 말이 아닙니다. 예, 반면에 말입니다. 원화는요 25.5%가 하락했습니다. 기준점은 엔화는요 2021년 1월부터 2023년 11월 14일까지 47%가 상승을 했고요. 원화는요 2021년 1월 1일에서부터 2023년 10월 3일까지 25.5%가 올랐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엔화하고 원화를 비교를 해보면 사실 충격적이지 않으세요? 엔화는 기축통화인데 가치가 완전히 폭락하고 원화는 기축통화도 아닌데 강세가 이어진다는 것. 지금 원화가 엔화가 떨어진 가치가 떨어진 거에 비하면 54.3%밖에 안 됩니다. 오히려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기축통화와 비기축통화이기 때문에 거꾸로 되는 게 맞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기축통화인 엔화가 지금 난리도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로 2021년 1월 1일에 1084.7원이었거든요. 원화가 말입니다. 그리고 2023년 10월 3일에 1361.1원이에요. 굉장히 높은 상태를 저는 가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25.5% 이게 환율이 올랐다는 뜻이거든요. 금액으로 보면 276.4원이 오른 거고요. 장난 아니죠. 그런데 지금 말입니다. 원화가 1200원대까지 떨어졌잖아요. 1200원대. 그러면 환율은 25.5%가 아니라 더 내려가기도 할 거예요. 그죠? 반면에 엔화는요? 아니에요. 지금도 말입니다. 151.32N 이렇게 기록하거든요. 지금 151.71N권을 기준으로 봤을 때 2년 11개월 사이에 47% 떨어졌다. 금액으로는 48.51N이 빠졌다. 올랐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거든요. 야, 이거를 보면 우리 수출이 진짜 괜찮을 건가? 그런 걱정이 안 될까요? 보시는 것처럼 2021년 1월 1일에 달러당 103.20N이었습니다. 그리고 2023년 11월 14일에는요 151.71N이었거든요. 47%가 빠진 거예요. 야, 이것을 보면서 대한민국의 수출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엔화가 미치니까 대한민국의 수출이 잘못하면 박살나지 않을까 그런 걱정 당연히 앞설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가격 경쟁력으로 일본 제품과 한국 제품을 놔뒀을 때 대한민국이 밀린다는 뜻이잖아요. 일본 제품이 더 싸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죠. 아무래도 일본은 기술력이 좋다 이런 기본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싼 일본 제품을 선택하기가 쉽지요. 그런데 참 다행인 것은요. 참 다행인 것은 그래도 우리가 말입니다. 수출이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와중에. 이 와중에. 사실은 기저효과이기는 해요. 10월에 작년 10월을 보면 마이너스 5.8%고요. 11월에 작년 11월 보면 마이너스 14.1%입니다. 기저효과가 있어서 올 10월에 5.1%가 오르고 11월에 3.2%가 오르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기저효과이기는 하지만 엔화가 저렇게까지 환율이 올랐는데도 대한민국의 수출이 자리를 잡아간다는 건 어쩌면 말입니다. 어쩌면
대한민국의 상품 경쟁력이 좀 좋아진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도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말입니다. 일본의 도요다의 렉서스 자동차, 현대자동차의 제너시스 자동차, 미국에서 똑같이 판매했을 때 제너시스가 더 비싼데도 팔린다는 뜻이잖아요.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제품의 경쟁력이 그만큼 올라갔다는 것도 된다.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입니다. 그래서인지 말입니다. 우리 월별 무역수지가 그나마 다행입니다. 6월부터 흑자를 내고 있습니다. 11월에도 11월 1일부터 10일까지는 17억 4천만 달러가 적자이긴 하지만 흑자로 돌아설 것이라는 게 지금 시장의 전망입니다. 엔화가 미쳤는 것 치고는요. 대한민국 수출이 선전한다. 이렇게 예상할 수 있는 건가요? 진짜 다행이다는 생각이 저는 많이 듭니다. 아마 말입니다. 앞으로는 또 어떻게 될런지 모르지만 현재까지 기준으로 봐서는요. 당장 자동차 기준으로도 지금 현대자동차의 어떤 선전이 엔화가 그만큼 약세가 됐는데도 잘 팔린다는 것은 진짜 대단한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우리 수출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까 두려웠는데 다행히 그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예상은 됩니다. 그렇지만 엔화가 아무래도 이게 슈퍼 엔저라고 하니까요. 수출이 약간은 영향을 받을 겁니다. 지금 2023년 무역적자 총액이 197억 9,200만 달러잖아요. 이 수치가 결코 낮은 수치는 아닙니다. 이게 IMF 때 1996년 IMF 딱 이전이죠. 그때 206억 2,400만 달러보다는 적어졌지만 작년 2022년 477억 8,500만 달러보다는 많이 줄어들어서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은 들어요. 그러나 이 수치는요. IMF 때 84억 5천만 달러, 글로벌 금융위기 때 132억 6,700만 달러보다는 많은 수치입니다. 저는 엔화가 이게 슈퍼 엔저가 안 됐으면 이것도 참 좋아졌을 거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슈퍼 엔저가 되니까 그만큼 위기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요. 외환을 담당하는 당국 말입니다. 이거 잘 봐야 돼요. 일본은 엔저 슈퍼 엔저가 달러당 151.71엔까지 올라가면서 47%가 환율이 올라갔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시장을 그냥 가만히 놔두면요. 지금 현재는 엔화 대비해서 54.3%인 25.5%가 환율이 올라갔지만 이거 일본의 어떤 47%하고 같은 기준선상에 나왔을 때는 우리 환율이요 1593.48원까지 올라가야 정상이다. 이렇게 예상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환율이라는 것은 이렇게 단순 비교는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외환당국은 반드시 이것도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1,300원, 1,400원, 1,500원, 1,600원까지 올라가면 이게 심리 자체가 무너지기 때문에 이게를 지킨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거든요. 그러나 환율을요. 무조건 말입니다. 외환을 끄집어내서 외환 보유고에서 말입니다. 외환 보유액에서 끄집어내서 이게 환율을 너무 자주 방어하는 것 저는 답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재까지는 엔화가 미쳤다고 해서 우리가 수출에는 큰 타격은 없다 뭐 이렇게는 이야기하지만요. 사실 이게 현대자동차 같이 큰 기업은 그럴 수 있으나 작은 기업으로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그 타격은 실질적으로는 클 거예요. 그것도 감안을 해서요. 환율이 적정하게 이게 위안화나 혹은 엔화나 이런
예, 수출 경쟁국들과 좀 적정한 수준에서 우리 환율을 예, 조절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특히 말입니다. 1,300원이 넘어가더라도 국민들에게 잘 설득을 하면요. 저는 충분히 예, 저는 수출 경쟁력도 더 키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원달러 환율을 뭐 폭등하게 만들어라 이런 뜻은 아닙니다. 예, 일본하고 비교했을 때 최소한의 경쟁력을 가질 수 있게끔만 만들자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예, 지금 환율은요. 예, 어떻게 생각하면 난리가 아니다. 예, 저도 그런 생각 진짜 많이 해 봅니다.